네, 안녕하십니까.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이고요. 아직 덥네요, 날이. 제가 오늘도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이 더워서, 금방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밖에 있었던 시간은 사실 별로 안 되고, 밖에 잠깐 있었다가 어디 실내로 들어갔다가, 얼른 저기 지름길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름길로요? 네. 아, 날이 좀 시원했으면은, 어디 뭐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들어왔을 텐데, 안 그러고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 책부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은 이 책입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현대 수학이라는 책이고요. 어,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그 기하학, 기하학을 음, 그 강체 변환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았었고, 그리고 이번 챕터에서는 정수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수론에서는 일단 챕터 제목은 고급 연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대수학의 몇 가지 개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체라는 걸 특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연산이라는 것이 어떤 비자명한 그 대상들에서도 얼마든지 잘 정의될 수 있다. 심지어 나눗셈도 잘 정의될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7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모듈러 7, 그러니까 모드 7이라고 되어 있죠. 모드 7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곱하기 저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정의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게 사칙 연산이 잘 정의되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책에 제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69쪽을 보고 있는데요. 두 개의 유명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개의 유명한 정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영국의 수학자 에릭 템플 벨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정상적 지능을 보유한 사람 100만 명 중 기초적인 수학 지식만으로 이 증명을 적절한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기초적인 수학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뉘앙스에서 이 말을 했는지 전혀 제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 나오는 그 정리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다 저기 했던 거라서 그거는 건너가고, 첫 번째 나오는 것만 어,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워낙 그 유명한 거고, 특히 그 수학 뭐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 하는 그 중고등학생이라면은 이 정리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정리입니다. 저기 페르마의 소정리라는 건데요. 일단 힌트를 줍니다. 여기 보면은 어 모듈 7에 대해서, 지금 70쪽 보고 있습니다. 모듈 7에 대해서 그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2의 n승의 그 7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모듈 7 연산을 해봤더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1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1이 나오면 무조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2의 3승, 일단 2의 0승은 무조건 1이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 거의 0승은 1이니까 2의 0승은 1이고 2의 3승이 1이 됐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를 3번 곱하면, 그러니까 1에다가 2를 3번 곱하면 다시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2의 0승이 1이고 2의 3승이 1이다. 그러면은 2의 6승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고 2의 9승, 12승, 15승 전부 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는 어차피 1, 2,
0, 1, 2, 3, 4, 5, 6밖에 없잖아요.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한 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또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의 개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연수죠. 자연수의 개수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 한 번 나오면은 그 뒤로는 무조건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그거죠. 항상 1이 나올까?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2가 아니라 3이라고 하면은 3의 6승은 1과 똑같다. 그러니까 1이다라는 것. 지금 전부 모두 7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의 6승은 1이랑 똑같고 위에 다시 2의 6승도 1이랑 똑같았고 그다음에 음, 모든 x에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모드 5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x의 4승은 항상 1이랑 똑같았고 모드 11에서는 모든 수의 10승은 항상 1이랑 똑같았고 모드 13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0이 아닌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0이 아닌 거에 모든 그 자연수의 12승은 1과 똑같더라. 뭔가 패턴이 보이잖아요. 어떤 소수 모듈 소수라고 했을 때, 소수 모듈을 했을 때, 그 소수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거듭 제곱을 하면 항상 1이 나온다. 라는 게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이 패턴이 정말 참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저기 볼게요.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어, 저 여기 그림판 보이시죠? 지금 요 표를 보면 되는데 이 표를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일단 표를 다시 보면은 표는 1 곱하기 1은 지금 여기는 1 곱하기 1은 모드 7에 대해서 1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2 곱하기 5는 10인데 모드 7에서는 3이죠. 그러니까 3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곱하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곱하기에 대해서 그 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7이나 0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7 곱하기 7 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잘 보시면은 여기 1, 2, 3, 4, 5, 6이 한 번씩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도 1, 2, 3, 4, 5, 6이 딱 한 번씩 나오고요. 여기에도 1, 2, 3, 4, 5, 6이 무조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가 않아요. 지금 밑에 있는 표가 모드 8에 대한 표인데 모드 8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서는 1, 2, 3, 4, 5, 6, 7이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2, 4, 6 공만 나오고 홀수는 나오지가 않죠. 그 홀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2의 배수에는 홀수는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 지금 모드 8에 대해서 본 거니까. 그리고 4의 배수는 4의 배수를 8로 나누면은 뭐 나머지가 4 아니면 0일 테니까 여기에도 4랑 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 모듈에 대해서 연산을 해보면은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 배치만 바뀌지 전부 한 번씩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수학의 어떤 내용들을 이용하면 증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증명을 까먹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나오는 이 논증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1, 2, 3, 4, 5, 6을 전부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 뭐를 잠깐만요.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어떤 장난을 칠 거냐면은 이런 장난을 치겠습니다. 어,
책에는 1, 2, 3, 4, 5, 6을 전부 그냥 곱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그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그냥 다 쓸게요.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을 하면은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배치를 제가 바꿔볼게요.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써도 사실 배치만 바꿨으니까 똑같겠죠, 결과는. 당연히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배치는 그냥 랜덤하게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2, 4, 6, 1, 3, 5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이걸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뭘 계산한 거냐면은 사실은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2를 계산한 것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좌변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좌변을 제가 이렇게 다시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곱하기 2의 6승이라고 놓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랑 뭐랑 똑같아지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랑 이거랑 합동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합동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전체랑 이 전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두 개는 똑같아요. 1, 2, 3, 4, 5, 6을 그냥 순서만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두 개가 이렇게 합동이라면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냐면 2의 6승은 1이다. 모두 7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자, 요거 되게 이게 함정인데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은 A 곱하기 그냥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랑 합동이면 그러면 B랑 C랑도 합동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말 참일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합동이 아니라 등호라면, 그냥 등호라면 A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죠. 그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건 등호가 아니라 합동식이잖아요. 합동식에서도 저렇게 함부로 나눠도 될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음, 아, 좁네요. 좀 늘릴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모드 12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그 12라는 애매한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모드 12에 대해서 2 곱하기 7이랑 이렇게 써야겠다. 모드 12에 대해서 14는 2랑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7 곱하기 2고
하나는 1 곱하기 2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런데, 양변에 2가 있네? 2를 지워볼까? 이렇게 싹 지웠더니, 7과 1이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게 이미 딱 하나라도 발례가 있으면은 그 명제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이게, 이게 만족한다고 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언제 될까? 이게 언제 될까? 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모드 10이 있죠. 요 모듈수. 이 모듈이 소수일 때는 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음, 만약에 그 어떤 소수, 그러니까 어떤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듈 연산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요거는 지울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소수에 대해서 모드 P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A를 양변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A, B 빼기 AC는 0이다. 이 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돼요. 이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까지도 돼요. 그런데 이게 모드 P에 대해서 0과 똑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 B 빼기 C는 N, P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P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음, P는 소수잖아요. P는 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수는 소인수 분해가 되죠. 사실 그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리이지만 일단 그거는 뭐 된다고 치고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소인수 분해했을 때 여기에 P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P가 있어야 돼요. A랑 B 빼기 C.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P의 배수여야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밖에 없죠. 이미 A가 P의 소수이면은, 저기 P의 배수이면은, 그러면 양변을, 잠시만요. 어, 요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그냥 간단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A가 P의 배수인 경우, B 빼기 C가 P의 배수인 경우. B 빼기 C가 P의 배수면은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만약에 A가 P의 배수이다. 그러면은 A가 P의 배수이면은 음, 그러면 A로 나눌 수는 없죠. 왜냐면 A가 P의 배수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모드 7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7의 배수니까 7 곱하기 아까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7 곱하기 2랑 7 곱하기 1이랑
두 개는 뭐에 대해서 합동이냐면은 모드 7에 대해서는 합동이죠. 둘 다 0이니까. 그렇다고 양변에서 7을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가 P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P는 소수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저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그 집합도 사실은 이름이 있는데 이건 그 뭐 이름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서 뭐 제 거기까지는 얘기하진 않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화살표 제가 방금 그렸던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동식에서 양변에서 A를 나누려면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지금 소수 모듈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A가 이 P의 배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요거 한번 볼게요. 1, 2, 3, 4, 5, 6을 전부 다 곱한 거는 7의 배수가 아니죠. 왜냐면 7은 소수인데 7보다 작은 걸 전부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7의 배수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 그렇죠. 모드 7에 대해서 보고 있죠. 소수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1, 2, 3, 4, 5, 6 전부 곱한 거를 나눠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책에서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스킵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4쪽에 보면은 뭐 7의 18승 빼기 1 엄청나게 큰 수가 나왔는데 이것은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19의 배수임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 페르마의 소정리 이용한 게 경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경시대 문제 안 풀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까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문제를 찾지는 못하겠으나 아무튼 이거 좀 정수련해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암호 그 쪽에서 암호 만들고 암호화 복호화 하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시를 찾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수준까지 해보려고 막 찾아보고 계산하고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스킵했습니다.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긴 하구나 라는 것 정도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요거 잠깐만 뭐 하나만 캡처해서 올게요. 어, 잠시만요. 페르마.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은 보이려나? 글씨가 조금 안 좋긴 한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이 글씨 좀 보이시나요? 좀 작기는 한데, 네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은, A의 X승 합동 B 모드 P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A하고 B랑 A하고 B랑 P는 주어져 있는데 맞나? 맞을 거예요. A, B, P는 주어져 있는데 X는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이제 여기 P라는 거는 당연히 소수겠죠. 여기 써 있듯이.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X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이용한 것이 그 어떤 암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 챗GPT한테 물어본 건데, 어려우니까 좀 더 자세히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알려준 것도 제가 어려워서,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문제 있잖아요. A의 X승 합동 B 모드 P에서 요 X를 찾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암호를 쉽게 못 푸는 이유는 이 X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 건데, 그럼 암호를 풀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X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X가 비밀 키로, 프라이빗 키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이라고 한다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서 PAB, 여기는 또 Y라고 돼 있네? 여기를 그냥 저기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A하고 B하고 P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개 키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X는 알려지면 안 돼요. 왜냐면 찾기 어려운 게 X고, X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는 비밀 키인데, 그래서 암호화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메시지를 정수로 만들고, 그 정수와 그 메시지와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를 또 암호를 푸는 방법이 여기서 위에서 암호화했던 어떤 그 암호문에다가 뭐 X승을 해가지고 이걸 모두 P로 하면은 여기 메시지가 다시 복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최대값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뭐 저도 좀 더 시간을 들이고 이게 파고들면은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좀 별로 안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뭐 되겠지. 이거 뭐 안다고 내가 뭐 당장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3장,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림판입니다. 3장에 나오는 저기 뭐죠? 고급 연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런 멋진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챕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뭔가 사칙 연산, 그러니까 연산과 연산 대상, 그러니까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조금 더 낯설게 보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수학 공부하면은 뭐 사칙 연산 뭐 다 알지, 당연히. 그리고 뭐 사칙 연산은 그냥 뭐 자연수에도 할 수 있고 뭐 정수에도 할 수 있고 유리수에도 그런 수들에 대해서 사칙 연산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런 표기들을 써왔잖아요. 사실 요건 집합이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합에다가 사칙 연산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연산의 대상이 꼭 수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챕터가. 그래서 여기 앞에 그런 표현이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수와 수가 아닌 것의 차이는 다분히 임의적이다. 라는 표현이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감히 제가 집합에다가 연산을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합이 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집합의 언어, 그러니까 집합과 연산의 언어로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산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연산이 무엇이냐? 연산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어떤 자연수랑 자연수를 더해요. 자연수랑 자연수를, 아이고, 거론할 필요 없죠. 자연수랑 자연수를 더하면 자연수가 나오죠. 그다음에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은 정수가 나오죠. 우리는 연산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연산은 사실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자연수를 이렇게 n이라고 쓰는데, 연산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어떤 자연수 순서상, 음, 일- 이렇게 써야겠다. m이라는 자연수랑 n이라는 자연수, 요 두 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순서상을 mn이라는, 아, 지금 자연수니까? m 더하기 n이라는 새로운 자연수로 보내는 함수로 볼 수 있나요? 요거? 지금 요거, 이렇게? 함수로 볼 수 있죠. 이렇게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수는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서 정수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번에는 뭐 x랑 y 해볼게요. x와 y라는 그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정수의 쌍을 xy라는 새로운 정수로 보내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죠. 즉, 연산도 사실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학의 모든 것은 집합과 함수로 쓰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제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부분, 결국 모든 건 집합으로 기술을 했죠. 어떤 대상을 모아놓은 것은 전부 제가 집합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합들 또는 수들 간의 사실은 연산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어떤 특별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이라는 언어는 뭘로 그 기술이 되어 있냐면은 집합과 집합과 함수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함수의 정의 찾아보면은 어떤 집합이에요. 함수의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러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파고 가장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뭐밖에 안 나왔냐면은 집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학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수학은 집합이라는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합을 어떻게 언어화해서 그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뭐 문법을 알고 단어를 알듯이 그런 식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읽고 쓰려면은 집합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챕터 4에 해당되는 집합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집합의 언어 하니까 저기 여기 집합 대신에 다른 적당한 두 글자를 집어넣으면은 영화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집합의 언어 하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언어 언어의 땡땡이라는 책 제목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언어의 정원이라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고. 네. 근데 집합이라고 써놓으니까 참 몸이 건조하네요.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모듈에서 합동의 개념을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그냥 단순하게 합동의 어떤 도형을 보면 항상 넓이는 똑같다 이렇게만 알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모듈의 어떤 계산법에 의하면 합동이 서로 넓이가 같은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거는 합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맥락에 네,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합동은 정말로 완전히 똑같은 그 두 도형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네, 그 챕 2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도형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 뭐 했던 그런 얘기인 거고, 예, 그 이런 정수를 다룰 때, 여긴 특히 자연수구나. 예, 자연수를 그렇죠. 다룰 때의 합동은 그야말로 언어를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 합동은 뭐고 이 합동은 뭐야 이 생각이 드니까. 그건 이제 맥락에 따라서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수학인데 어, 정말 언어처럼 이해를 해서 맥락을 보라고요. 수학은 딱 하나의 어떤 사물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음, 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맨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네, 그런 질문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에이, 참. 선생님 다 아시는데. 근데 그 모성을 피하려면 네. 앞에 글이 길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듈러에서의 뭐뭐뭐뭐뭐뭐뭐뭐의 합동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 앞뒤가 우리가 얘기하려는 걸 지금 진법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대충 진법 지금 그냥 보통 합동이나 는이라고 써도 사실 저 는을 맨날 세 개로 안 쓰고 두 개로 쓴다고 해도 그 앞에 진법 우리 얘기했으면 매번 가로 열고 뭐뭐뭐뭐뭐뭐의 합동 뭐 진법 어쩌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듣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호성 없애려면 방법은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이 정도 느낌은 있어요. 포도 수학은 뭘 따지고 뭘 따지고 뭘 따지니까. 음. 제가 그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어, 지금 이게 그 여기 컨그루언스라는 게 우리말로 합동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여기 아, 보면은 컨그루언스 해놓고 괄호 열고 지오메트리 돼 있잖아요. 예. 기하학에서 말하는 합동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어, 그 중학교 때 배우는 이 뭐 삼각형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려면은 뭐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아니 뭐 두 변이 같고 한 끼인각이 같거나 뭐 그 뭐 SSS, SAS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그게 있나? 모르겠네. 그런데 좀 재밌는 점은 이게 모두가 동의하는 단어인지는 기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합동 기호를 이렇게 써놨네요. 요 기호 보이시죠? 요거. 예, 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어 잠시만요. 혹시 저건 없나? 컨그런스를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지오메트리의 컨그런 여기 합동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모듈러 산술이라는 게 그 제가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듈러 연산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에도 합동이라는 게 있고요. 잠시만요. 이게 뭐지? 난 뭘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봐야 되는 건가? 아닌데? 어, 매트릭스 컨퍼런스도 있네요. 음, 아, 여기를 봐야겠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네. 근데 이게 그, 저기, 뭐, 모드 7에 대해서 합동이다 할 때 그 합동이에요. 그래서 음. 보면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근데 음. 여기는 기호를 다르게 썼죠.
음, 이때도 A와 B는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드 M에 대해서. 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두 개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기호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기호가 다르니까 이 기호는 항상 합동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얘기하자면은 이 기호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어, approximation symbol. 음, 잠시만요. 요걸 한번 볼까? 요 기호. 이 네.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기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호 있죠? 실제로 이게 그 수학 논문 쓸 때 많이 쓰는 그 레이텍이라는 그 족판 그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CONG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앞에 네 글자를 쓰면은 요 기호가 나와요. 음, 그런데 이게 뭐냐 수학에서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물어봤더니 어 볼게요. 그러니까 essentially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는 똑같다. 하지만 꼭 identical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같게 보겠다라는 의미.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써 있는 텍스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등호가 써 있으면은 정말로 똑같은 거고, 등호 위에 물결이 있으면은 아이덴티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관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보기도 하겠다. 라는 이런 기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오메트리, 기하에서는 이 기호는 합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추상대수학,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추상대수학에서는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해서 아이소모피즘은 어떤 그 똑같은 성질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두 집합에다가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는 분명히 다르지만 구조가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난 두 개는 똑같게 볼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가 없네? 저것도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저 기호가 쓰이는 게. 어, 카디날? 카디날 아니면 오디날인데. 제가 못 찾겠네요. 잠시만요. 지수. 여기 그게 없네. 여기 있다. 여기에도 이게 쓰이는데, 여기 지금 똑같은 기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기호가 말하는 거는, 요건 얘기하려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의 순서 관계가 똑같으면은, 그러니까 순서 관계의 그 생김새가 똑같으면 그걸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호가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에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같게 볼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있을 때, 그럴 때 두 개를 똑같게 보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기호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게 기하학에서는 그 두 도형이 합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정수론, 여기 나오는, 아니죠. 어, 닫아버렸네. 그 정수론에서는 어떤 그 모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으면 두 개는 똑같은 거로 보겠다. 라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사실 각자가 자기 분야, 익숙한 분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오히려 이제 익숙하지 않은 데서는 이게 거슬리고, 익숙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초반에 수학 초보님한테 화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에서, 네. 그, 예를 들면, 이 정확한 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도미솔인데, 네. 도미솔 중에 솔을 뭐를 이렇게 몇 개 음을 이렇게 옮기면 위로 올리면 음, 그게 무슨 화음이 된대요. 근데 그 화음은 예를 들면 뭐 도미 음 라도미가 그 화음이면 원래는 이제 밑에서부터 라도미도 그 화음이고 근데 솔을 올려서 어떻게 그 라를 올려서 그 위에 거가 뭐가 쌓였는데 한 옥타브 위에 거가 됐는데 그것도 어차피 마찬가지래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도미솔인데 미솔 그 위에 도 이건 너무 엉터리 예일 것 같은데 그거랑 도미솔이랑 같대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확실히 다른 음인데 그것도 같다고 하는구나. 이제 그냥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아니, 바로 나왔어. C 뭐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막 대충 얘기하면 저는 익숙하니까 뭐 막 같다고도 얘기하고 대충 막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뭐 어느 저 수학자인지가 얘기했던 보통 사람들의 10%도 10명도 이해 못할 것 같다는 뭐 그런 그 각자가 잘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늘 이렇게 어떤 익숙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이 피아노가 말하자면 13진법 아닙니까? 13진법이에요. 13인가? 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네요. 네. 그냥 이게 또 소수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소수라서인가 아니면 뭐 소수가 아니어도 뭐 그렇게 한우도 모듈러 12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음, 여기가 13진법이 아니라 0이라면은 모듈러 0, 10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12인가 보네요. 예. 음, 네네. 그러면 12지법인 거죠? 12진법. 둘, 셋, 넷, 다섯, 네, 일곱, 따지자면 그런 아홉, 것 열, 같아요. 열하나, 열둘. 네네네. 12진법. 네. 네.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미소를 누르면은, 잠, 이게 되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랑, 음. 예를 들어서, XVN? 이거랑, 그러니까 주파수만 아, 이렇게 쉬프트를 시키면은, 정확히는 쉬프트하고 그쵸. 배열도 바꿔야 되긴 하는데, 예, 예. 네네. 그 얘도 맞는데, 네. 도만 한 옥타브 올린 도. 그러면, 잠깐만요. 네. 이거랑, 이거요? 네. 널돔이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똑같은 합동이 되지. 네. 그래서 어- 그렇구나. 어쩌다 보면 이런 화음이 생기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정의했던 그 화음을 하고 같대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같나 보다. 예, 그거는 합동이 맞죠. 옥타브가 음. 올라가는 건 똑같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익숙한 데에서는 그냥 퉁치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음, 다 이해하는 그 느낌, 아까 그 느낌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그, 뭐랄까. 뭔가 앞에 설명이 길잖아요. 수학 뭔가 문장들이 읽다 보면은 그게 예, 다 정확하게 세팅을 해두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음, 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서 좀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질문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죠. 제가 너무, 이걸 보니까 조금 저 스스로도 납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너무 무식하니까 그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음, 퉁치지 못하는 그런 무식함. 음, 그래서 이 단어를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소모픽하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 집합이 사실 여기도 집합인데 여기 나오는 A와 B는 집합입니다. 이 기호는 거의 항상 집합에 대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 도형의 합동 빼고는. 이게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두 개가 같지는 않은데 같게 보겠다. 음, 나는 보통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같진 않은데 같게 보겠다. 이게 제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찾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제가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음, 뭐라고 찾아야 나올까요? 그 영상이. 그 영상이 뭐라고 찾아야 나올까요? 혹시 여기 있으려나? 아, 잠시만요. 잠깐만. 쉐어를 잠깐만 끄고 제가 찾아볼게요. 어, 예전에 어딘가 제가 저장을 해놨지 싶은데, 옛날에 검색 안 될 때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맨날 뭐 옛날에 어마무시한 사전이 있었는데 뭐 몇십 분짜리. 맞다. 찾았습니다. 쉐어. 이 영상인데, 잠깐만요. 제가 소리는 끌게요. 여기요. 보이시죠? 네. 여기요. 오, 너무 재밌다. 이게 뭐냐면은, 앨리스라는 여자 사람이 있고요. 밥이라는 남자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정말 다를까요? 예, 어떻게 같아요? 제가 오늘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네.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되게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전 근데 아직 안. 근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홍콩 영화인데, 음, 그러니까 중요한 남자 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 두 명이 목소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목소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독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내가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B라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예전에 그런 프로 있잖아요. 뭐, 외국인은 동양인은 얼굴을 구별 못하고, 네. 동양인은 저기 서양인 얼굴 구별 못한다. 라는 그런 또 막 실험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나이도 구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앨리스랑 밥이 다른 사람인가요? 예. 외계인이 보면은 둘이 똑같아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냥 사람하고. 음, 그냥 예를 사람. 들어, 예를 들어, 숫사자 두 마리 우리가 인간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봤던 숫사자인지 새로운 숫사자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앨리스랑 밥은 다른 사람일까요? 과연? 다른 사람은 맞죠. 다른 사람은 맞는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은 똑같잖아요. 음, 그죠?
퍼슨이라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피플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집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피플이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다 다르지 않아요? 되게 멋있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푸엔카레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죠? 푸엔카레. 푸엔카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학은 아트다, 예술이다. 어떤 예술이냐면은 다른 것에 같은 이름을 주는 예술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1과 10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자연수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죠. 이게 대응이 시였나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이 대응되는 어구가 시였나요? 시? 폼? 그러니까 같은 거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 아, 이런 시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푸안카레가 이 말이 끝이 아니고 네. 요 앞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는 같은 거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기술이고, 아니 예술이고, 수학은 다른 거에 같은 이름을 붙이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나요? 아, 그래요? 예, 그 앞에 대응되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래서 요 아트를 두 가지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예술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음, 찾는 김에 마저 찾아보죠. 그렇게 있는지. 제가 이거 예전에 PDF도 이게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아, 아, 예. 예전에 PDF도 읽어봤는데, 그 부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한번 찾아볼까요? Mathematics is the art of giving when 카레 지금 나오겠죠? 여기 있다.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네. 제가 읽었던 게 이 PDF였고요. 음, 어, 어, 음, 좋겠네. 그러면은 문서내, 포에트리로 찾아보면 어때요? 문서내 검색, 뭐 이런 거. 네, 문선의 검색을, The Art 아니면, of Giving 이렇게 아니면, 찾아보면 different, different, 찾고 싶다. 매스매틱 아, 펜싱의 이, 단어를 이건가 보다. 이건 것 같아요. 바꾸는 어, 아니면 포엠, 포엠이에요. 지금 이 부분인데요. 어, 뭔가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네. 음, 그 내용은 없네. 그러니까 솔루션이나 프루프,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의 솔루션이나 프루프를 보면서 그 엘레간트하다는 느낌을 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했냐면은 하모니 오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트가 이루고 있는 하모니, 대칭성, 그리고 해피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되어 있네요. 해피 어드저스트먼트. 음, 뭔가 유니티, 그러니까 통일성을 주는 어떤 그 질서, 그리고 엘레강스 웨이 유저. 네, 일단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매스, 아트, 세임, 아까 같은 것에 다른 이름을 주는 거라고 하셨나요? 왜 그거 그냥 뒤집은 것 같은. 그 매스를 빼볼까요?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건가 본데요? 알았어요? 네. 반가워라. Poetry is the art of giving different names to the same thing. 제가 그렇게 찾으라 그랬잖아요. 아, 여기 에세이가 있네. 아, 누가 이 글쎄, 말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포인카리를 몰랐나 보네. 어, 음. 구글, 1935년? 이게 뭐죠? 그런데 이것도 수학책이네요? 무슨 음. 일이야? 누가 먼저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둘 중에 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따라했을 것 같은데. 1935년이, 잠시만요. 이거 언젠지 볼까요? 이게 1908년이니까, 이 말을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어쨌든 굉장히 철학적인 수학자네요. 네. 그렇죠.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은, 음, 뭐랄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의 무게감이 이제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약간 그런 말이죠. 아, 누구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전체를 어떤 본질까지 깨뚫지 않으면 저런 말이 안 나오지 않나요? 그, 저기, 영어의 표현 중에 저거 있잖아요.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심자의 행운 같은 식으로 누군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과연 정말 알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중이병에 걸린 누군가가 그냥 아무 말을 한 거냐. 내 오른팔에 흑염룡이 잠깐 저기 헛소리를 한 거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상한 대로 샜습니다. 항상 이상한 대로 세는 게 우리 수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되게 좋은 영상이라서 이왕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옆에 있던 그 앨리스가 수학은 수에 대한 거잖아. 라고 음. 하니까 바비 한 가지 예시를 줘야겠군,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앨리스의 머리를 없애버렸어요. 밥의 모자를 없애버릴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둘이 다르다는 걸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두 개가 합동인 도형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과연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야생에서 숫사자 두 마리를 봤을 때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추상화. 라고 부른다는 거죠. 디테일은 다 던져버리고 딱 그 핵심이 되는 피처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거는 뒤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잠시만요. 여기 뭐가 나오더라? 이런 거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유리수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써버리자는 거죠. A, B는 어떤 정수, B는 0이 아닌 이러한 꼴로 써도 되죠. 왜 모든 유리수를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유리수는 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아냐면은
곱하기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B분의 A에다가 B분의 A를 또 곱하면은 B 제곱분의 A 제곱이라고 쓰는데 그것도 유리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곱하기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리수는 덧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덧셈을 해도 여전히 유리수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법도 알죠. 우리는 뭐 통분을 하니 어쩌니 뭐 그런 거 알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데 이 소리를 켜야겠다. 일부러 소리를 껐는데 created a new area of it can be appreciated that group theory is the abstraction of symmetries. Ring theory is the abstraction of basic arithmetic. And graph theory is the abstraction of relationships. 앞에 나온 그 뭐 그룹이니 링이니 하는 것들이 다 집합인데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그 그룹 티어리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그래프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앞에서 유리수를 굳이 모든 유리수를 다 나열하지 않고 어떤 B분의 A 꼴로 나타내는 것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해버렸죠. 어떤 요거는 잘 모르니까 요거 뭐 시메트리가 군에 대한 거였고 여기 연산이 링에 대한 거였고 릴레이션십이 그래프 시어리에 대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어떤 언어로 쓰여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사람인데 사람 디테일을 다 날려버리고 그냥 그 핵심이 되는 피처만 남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그 핵심이 되는 성질을 공유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집합 중에서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뭐 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거는 사실 뭐 수학자가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유용하다 싶은 것만 살아남겠죠, 아마도. 근데 카테고리 티오리 여기부터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요거는 이거는 왠지 요 사장을 다 보고 나서 한번 영상 이 음, 뒷부분을 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함수가 나오나? 잠시만요. 함수가 바로 뒤에 나오네요. 4장이 집합의 언어고 5장이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4장, 5장을 다 본 다음에 왠지 이 영상 보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잠시 6장은 뭐죠? 6장은 6장이 추상대수학이네요.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네. 그리고 대칭과 군이 나오네요. 이 영상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은 뭐지? 그 다음은 좀 다른 얘기네요. 공리. 이 영상은 조금 뭐랄까 두고두고 울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사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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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여기 집합의 언어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